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주식이 처음에는 쉬웠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원래 지루했던 종목인데 더 지루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조금은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는 갈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목적은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느리고 지루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퇴직 자금이라든지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은 개인 투자자,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선호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더욱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기사는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 D램 가격 바닥론,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 전망,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D램 가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가격이 있거든요.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 이렇게 두 가지의 가격대로 설정을 하는데, 보통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이어서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의 악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화웨이발 매출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세 번째는 서버용 반도체 수요 감소, 이렇게 세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화웨이발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점과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D램 가격이라든지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다시 상승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가전,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서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10조로 전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 20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갤럭시 노트 20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략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화웨이에 밀려서 2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3분기 말,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참조를 해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램 가격 바닥론, 모바일 가전 수요 증가, 이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5G 매출 실적도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영상을 말씀해 드렸어요.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다는 말은 미국 통신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을 납품하는 5G 소재 부품 기업들, 예를 들어서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RFHIC,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그 외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4분기부터는 미국향 5G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5G 기업들 모두 4분기부터는 5G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올 1분기죠.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화웨이가 1등이에요.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화웨이는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면 결국에는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렇게 세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들에게 주요 제품들을 납품하는 5G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지켜본다면 올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G 소재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마다 주요 제품들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지 이 점도 참조를 해보시면서 그 제품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이런 기업들에도 납품이 되는지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5G 시장이 커질수록
소재 부품 기업들, 매출과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라든지 스몰셀 이런 주요 제품들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다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이솔루션 주요 제품으로는 광트랜시버라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이 세 기업의 주요 제품이 납품되는 기업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KMW, 오이솔루션, RFHIC 그리고 이노와이어릭스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있거든요. 각 기업들마다 납품시키는 주요 제품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5G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모바일 가전의 수요 증가 그리고 D램 가격도 바닥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영업이익을 10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쭉 올라가던 것이 이번에 내려왔단 말이죠. 이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상승으로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화해발 이슈 좋지 못한 기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SK 하이닉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 이 중에 일부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지난번처럼 과도하게 하락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 잘 참조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며칠 전 제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주식이 쉬웠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주식이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10종목 중에 8, 9종목이 상승을 했다면 이런 박스권에서는 10종목 중에 5개, 6개 이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이런 종목들이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적인 요소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주식을 한참 오래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 제 달라진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기다림, 인내, 여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바로 수익 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바로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발생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든지 바로 수익이 난다 이 부분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다림, 여유,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5%, 10%, 그 이상 20%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기다림, 인내, 여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내다볼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의 업황과 시장의 성장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죠. 해상풍력 2040년까지 매년 13% 성장 전망.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해상풍력 종목이고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이 시장이 커지고 그 기업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5%, 10%, 20%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기다림과 인내심,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5%, 10%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빨리 다른 종목에 가서 손실을 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어렵지 않게 주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투자하고 나서 5%, 10%, 20%그 이상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신다면 5%, 10%, 20% 하락이 오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유를 가진다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 당시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년을 기다렸고 본격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콜마홀딩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이너스 50%까지 갔었는데 저는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었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제 매수가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주식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기다림, 여유, 인내 조금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 이 중에 핵심 부분을 속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이 200메가와트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로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시장 규모는 약 73조 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200메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수십 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해상풍력타워 대표주 CS윈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이 종목도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유니슨 이 종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죠. 참고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되기 전 최대 주주가 도시바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사모펀드로 변경이 되었고 그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돼서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동국 SNC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지금 눌러주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고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세요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멘트를 안 하면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멘트를 조금은 붙여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5G 이어서 주식에 대한 제 생각 마지막으로 풍력 관련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를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고 매수한 뒤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